자, 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시간 이번 주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이고요.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김효준입니다. 네. 벌써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 역사 시간을 그렇게 우리 수행평가 그리고 학습지를 제가 다 나눠드리고 짤막하게 좀 흐름을 정리한 지 벌써 지금 며칠이 지났어요.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네, 일단 지금 다시 1학년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고요. 저희 선생님들도 바쁘게 또 정신없이 여러분들 또 이제 시험 지필평가 관련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학교에 등교하게 될 때는 좀 이제 시험이 가까워지게 될 텐데요. 그때까지 우리 조금 더 열심히 역사 공부하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그렇게 시험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민족을 말살하고 전쟁으로 내몰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국을 병참 기지로 만들다 라고 하는 내용과 두 번째,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수탈하다에 대한 내용을 배울 겁니다. 1930년대와 40년대에 이르러서 일본은 좀 전쟁을 이제 다른 나라와 하게 되면서 식민지 이 한국을 정말 탈탈탈탈 털어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들을 좀 보면서 좀 같이 분노하고 좀 열받는 그런 내용들 좀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로 한국을 병참 기지로 만들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제목에서 병참 기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죠? 자, 이 병참 기지 바로 어떤 뜻이냐? 바로 군대에서 필요한 물자를 만들고 보급하는 기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한국 그 한반도 자체를 이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물자를 만들고 나르는 기지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접근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 경제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많이 어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안에서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라가 좀 정지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과 교류를 하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이러한 경제 대공황, 이 어려움에 같이 시달리게 되고요. 그리고 저 멀리 이 아시아에 있는 일본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하나의 강대국이 경제적으로 휘청이면은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를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에 따라서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당장 이제 먹고 살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발전도 못하니까 이제 일본이 선택한 것 바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침략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첫 번째, 한반도 위에 있는 만주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중국을 이제 침략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 본토까지 이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국 또한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고요. 그리고 자,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태평양까지 이동을 해서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서쪽으로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동남아 국가,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태평양까지 진출해서 미국과 한판 뜨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자,
전쟁을 통해서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팔고 그리고 식민지를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반도, 이 한국을 병참 기지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 안에 여러 공장들을 만들어서요,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많이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자, 아무래도 한반도와 중국은 굉장히 가까이 있으니까 일본은 그 한반도에 공장을 세워서 군수 물자 만들고 이제 군인들을 내보내면서 조금 더 이제 편하게 물건을 운송하고 나를 수 있도록 한 거였죠. 자,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반도에 있는 그런 자원들, 일본이 공짜로 쓰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군수물자에 필요한 자원들, 한국에서 한반도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병참기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요, 자, 군수 산업에 필요한 금속, 그리고 화학 공장을 건설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반도 안에 있는 철과 석탄과 관련된 지하 자원을 많이 생산하게 돼요. 자, 그래서 최대한으로 한국에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식민지니까 다 일본 거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공장을 건설하고 지하 자원에 있는 것들을 많이 캐가면서 그렇게 군수물자 엄청 많이 생산해냅니다. 자, 근데 이러한 병참기지를 건설을 하는 것에도 사실은 문제점이 또한 있었습니다. 자, 지하 자원을 쓰는 것도 사실 안 좋은 마당에 또 기지를 만들면서 문제점 또한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바로 만주 그리고 중국과 가까운 지역인 한반도의 북부 지역의 공장이 집중을 했던 것이었죠. 자, 상대적으로 남쪽은요, 자, 아무래도 면 재질을 만들기도 했고요, 옷감이 되는 면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농사도 많이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쪽보다는 한반도 북쪽에 공장을 많이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균형이 맞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은 한반도 북쪽에 공장을 많이 세우게 되고 남쪽에는 농업을 많이 했다는 거, 여러분들 지역적 불균형이 생겼다는 거, 이것 또한 문제점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병참기지 건설에 대한 얘기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다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는 이 한민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민족에 있는 성격과 그리고 이 한민족의 정신을 없애려고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는 황국 식민화 정책을 이 한반도 안에, 식민지 안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황국 식민화라고 한다는 것은요, 일본 천황 폐하의 충성스러운 백성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인의 민족 의식을 없애고, 그리고 이제 정신을 개조했으니까 이들을 바탕으로 전쟁에 효율적으로 보내려고 이렇게 황국 식민화 정책을 하려고 했던 거였죠. 자, 그래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천황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펼치는 거죠. 사실 한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다른 나라 그 임금한테, 군주한테 충성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식민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그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황국 식민화 정책 첫 번째로는요, 내선 일체를 강조합니다. 자, 왼쪽에 보이시면요, 우리 사람 두 명이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그렇게 뛰어가고 있죠.
자, 오른쪽은 내자라고 써 있고요. 왼쪽은 선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내선일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내지, 내륙의 땅의 일본과 조선은 하나의 몸이다 라고 했던 거였죠. 자, 원래 일본과 조선은 다른 나라로 살고 있었지만 알고 보면 먼 과거로 돌아가면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야, 그렇다면 너희 조선인들, 한국인들, 야, 우리 조상 같이 모시자. 너희도 숭배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계속 그렇게 이러한 사상을 주입을 하는 겁니다. 네. 내선일체. 내지 조선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는요, 신사참배를 강요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어떤 전통적인 민간 종교를 한반도, 식민지 조선으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 사당을 세우고 이제 절을 하면서 기념을 하자고 강요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요, 일본 신에게 이제 절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숭배하는 거는 원래는 오늘날에 보면 이제 어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텐데, 이때는 그런 거 없이 모두 이 일본의 전통 종교를 다 숭배를 해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일제 탄압을 당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국신민서사라는 어떤 글을 암송을 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자, 우리 왼쪽에는 사진들,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있죠. 자, 바로 이러한 내용은 국민 정신을 기른다 라고 하는 목적 하에 조선인들에게 암송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사진, 이 내용은요, 성인용, 어른들의 버전이고요, 또 학생들, 아이들이 외우는 버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한국신민서사는요,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다하자, 이러한 내용들이었고요. 자꾸 이제 암송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신개조를 일본이 하려고 했던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일본 국왕이 사는 궁성 쪽으로 절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자, 정해진 시간대가 되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황이 있는 방향으로 절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충성을 다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런 절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자, 이들에게 일제는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죠. 무조건 강제적으로 절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네, 어이가 없네요. 자, 그리고 한국의 역사 왜곡, 그리고 이 한국 역사에 대한 교육을 금지를 합니다. 자, 원래 한국인들은 항상 싸움이 많다, 갈등이 많아서 발전이 없는 민족이다. 자, 그리고 결국 이 한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말 이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일제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자, 그리고 자, 학교, 그리고 주민센터와 같은 관공서에서도 무조건 일본어 사용을 강제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글 신문, 그리고 잡지를 만드는 것도 모두 없앴고요. 금지시켰죠. 자,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께서도 일제시대 때 이제 유년기 시절을 보내셨는데, 꽤 일본어 잘하십니다. 지금은 많이 까먹으셨어도, 제가 어렸을 때 일본어를 잘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자, 그만큼 엄청나게 이 조선 사람들을 향해서 일본어 교육을 강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자, 일본
사람들은요, 또 이름을, 이 조선 사람들의 어떤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 성함을 보면 뒤에 자자가 붙잖아요. 자, 이것은 다 이제 어떤 일본식 이름의 영향을 좀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금자는 가네꼬, 춘자, 하루꼬, 이런 식으로 어떤 이름을 이제 바꿔서, 일본식으로 바꿔서 그렇게 이제 부르도록 했고요. 결국 이름 또한 이제 바뀌니까 모두 사상 또한, 정신 또한 일본식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일제가 의도했던 거죠. 예, 제 이름은 과연 일본식으로 바꾸면 무엇이었을까요? 나카무라? 미우라? 이런 식이었겠죠? 네. 자, 이제 일본은 정신적으로 개조를 한 다음에 이제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식민지 안에서 수탈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는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총동원, 모든 것들을 다 쓰겠다, 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 바치겠다, 이러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국가총동원법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일본은 중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중일전쟁 또한 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태평양 전쟁을 또한 하게 된 거였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일본은 침략 전쟁을 하게 되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또 군인들, 그리고 만드는 사람들과 같은 인력, 그리고 자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부족한 것들은 어디서 채울까요? 바로 식민지였겠죠. 그래서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수탈하려고 이 법을 만든 거죠. 예. 법이 있으면요, 이 법을 명분 삼아서 이제 마음대로 탈탈 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만든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들을 수탈하는지 우리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병력 수탈을 일제가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자, 우리 조선에 있는 청년들 열심히 군대로 가서 천황께 충성을 다해 전쟁에 임하자 라고 하면서 지원병제를 실시합니다. 자, 군인으로 지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친일 행위를 하는 사람들 또한 열심히 지원을 하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원병제도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 자, 어린 나이에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 또한 학도 지원병제를 실시를 해서 이들을 전쟁터로 보내버립니다. 참 이건 아닌데 말이죠. 자, 그리고 자, 지원병제에 그치지 않고요. 일본은 징병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떤 나이가 되면은 이 남자들을 무조건 이제 군인들로 뽑아서 전쟁터로 보내려고 했던 거죠. 자,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이 조선에 있는 청년들 정말 힘들었겠죠. 예, 강제로 막 데려갔으니까요. 그리고 노동력도 수탈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국민징용령. 자, 지하 자원을 캐거나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이제 징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막 이제 데려가는 거죠, 공장으로. 그리고 어떤 군함도와 같은 그런 이제 하나의 섬으로 보내서 일을 엄청나게 시키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상처도 많고요. 몸도 지금 좀 말라 있죠. 자, 그만큼 힘든 상황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제는 여자 정신 근로령이라고 하는 어떤 명령을 실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성들 또한 군수 공장에 투입을 하게 돼요. 자, 아무래도 좀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제 물자가 부족하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민간인 여성들 또한 공장으로 보내서 강제로 일을 시켰던 거죠. 자,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를 이제 데려가게 됩니다. 자, 이들은 아무래도 일본군의 어떤 성적인 어떤 상처를 많이 입으신 분들이죠. 자, 지금도 아직 일본은 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군수공장에 투입된 사람들, 그리고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또 일제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다. 우리는 그런 거 없었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고요. 예, 정말 좀 안타깝고 좀 속상한 일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일제는요, 노동력, 병력 뿐만이 아니라 물자도 가져갑니다. 자, 어떤 걸 또 가져가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식량을 생산을 하고요, 이것을 일본에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배급을 해주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야, 너희가 이렇게 생산한 쌀 그런 거 있지? 그거 다 천황폐하를 위해서 다 내놔. 그 대신에 우리가 너희 먹을 만큼만 좀 줄게. 이런 식으로 배급을 하려고 했던 거죠. 사람들은 그냥 위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식량을 또 다 가져갑니다. 군인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고, 전쟁이 필요한 어떤 식량들 다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말이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금속류 또한 일제가 가져가게 됩니다. 자,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집에 들어와요. 일제의 어떤 그런 공무원들이.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먹고 있는 수저, 젓가락, 이런 그릇, 이런 것들 다 가져가는 거예요. 금속에 될 만한 것들 다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녹인 다음에 무엇을 하냐? 총알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전투기, 탱크 이런 거와 관련된 군수 물자를 만들려고 했던 거였죠. 네, 어이가 없네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1930년대와 40년대 일제가 민족의 말살 그리고 수탈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좀 이해가 되고 공부 잘 됐나요? 예, 저도 이렇게 녹음하는 내내 좀 답답하고 좀 그랬네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역사적인 부분들 좀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지만요, 우리 열심히 또 머릿속에 넣고 이해하면서 가슴으로 느끼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겠죠. 이제 우리 또 이제 진도가 시험 범위까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시험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그 전까지 공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느낀 점 또한 여러분들 잘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를 피드백해 드리면서 잘 다듬고 해서 여러분들 한번 영상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역사 수업 우리 이번 주 내용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이제 남은 다른 과목들 수업 잘 들어주시고 그렇게 우리 오늘 하루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 김효준이었고요. 자, 여러분들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